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거인 드래프트킹스, 바로 DKNG를 심층해보합니다. 한때 미국의 스포츠 베팅 산업은 법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죠. 그런데 2018년 연방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합법화의 빗장이 풀렸고 이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래프트킹스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그 가장 앞에서 파도를 탄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규제라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거대 기업의 성장 엔진은 무엇인지,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는 또 무엇인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2%. 이게 바로 미국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에서 드래프트킹스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점유율이 높다는 걸 넘어서 소수의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과점 체제, 그 한 축을 굳건히 담당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드래프트킹스가 어떻게 경기장의 거인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그들의 아주 독특한 수익 모델이죠. 원 월렛 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서 월스트리트의 뜨거운 낙관론과 또 차가운 비관론을 균형 있게 짚어본 뒤에 마지막으로 2026년을 향한 그들의 구체적인 게임 플랜을 통해서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드래프트킹스의 부상은요, 미국 스포츠 베팅 산업의 거대한 지각 변동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갑니다. 과거에는 페스파라는 연법 때문에 스포츠 베팅이 네바다주 같은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각 주 정부가 알아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겁니다. 이건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리는 순간이었고, 드래프트킹스는 그 중심에서 가장 빠르게 기회를 잡은 기업 중 하나였던 거죠. 자, 이 시장 구조를 한번 보세요. 팬듀얼이 35%, 그리고 드래프트킹스가 32%. 이 두 회사를 합치면 전체 시장의 67%,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33%를 수많은 다른 회사들이 정말 잘게 나눠 갖고 있는 구조죠. 이건 사실상 두 거인이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강력한 과점 체제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브랜드 인지도가 필요한 이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비집고 들어온다는 건 거의 불가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점이 드래프트킹스의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래프트킹스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까요? 그 핵심에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기술 기반의 생태계, 바로 원 월렛 제국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안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드래프트킹스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비유하자면 아주 잘 설계된 디지털 놀이공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원월렛 시스템은 그 놀이공원의 모든 놀이구를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 손목밴드인 셈이죠. 이용자는 딱 한 번만 돈을 내고 들어와서 스포츠 베팅이라는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거기서 얻은 행분과 상금으로 아이카지노라는 회전목마도 즐기고 판타지 스포츠라는 유령의 집까지 경험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굳이 이 놀이공원 밖으로 나갈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객을 생태계 안에 꽉 묶어두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아주 강력한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자, 그럼 사용자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스포츠 경기를 보려고 들어온 한 사용자가 스포츠북에 가입합니다. 운 좋게 돈을 따면 이 돈은 왠지 내 돈이 아니라 공짜 돈처럼 느껴지기 쉽잖아요? 드래프트킹스는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해서 수익성이 훨씬 더 높은 아이카지노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은 다이너스티 리워드라는 하나의 포인트로 차곡차곡 쌓여서 충성도를 높이죠. 이렇게 한번 생태계에 발을 들인 고객은 다른 경쟁사로 옮겨가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이 원 월렛 제국은요, 강력한 기술적인 해자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있었던 SBTech 인수는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베팅 플랫폼 기술을 완전히 자기들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경쟁사들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제품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농구룰렛 같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독점 게임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또 업계 최고 수준의 빠른 출금 시스템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돈 문제가 깔끔해야 믿음이 가잖아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드래프트킹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쪽,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강세론의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성장 지표, 독보적인 시장 지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그래프가 강세론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은 최대 61억 달러에 달하고 2027년에는 무려 20억 달러의 EBITDA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서 EBITDA라는 건 세금이나 이자, 감가상각비 같은 걸 다 빼고 회사가 순수하게 사업만으로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즉, 드래프트킹스가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는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51.96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월스트리트가 드래프트킹스의 성장 스토리에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제이슨 로빈스 CEO가 직접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지금처럼 낙관적인 적이 없었다. 이건 회사의 전략 방향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드래프트킹스를 둘러싼 상당한 리스크와 역풍, 즉 약세론의 근거들을 균형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화려한 성장도에 감춰진 위험 요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약세론의 첫 번째 근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고객 경험의 균열에서 나옵니다. 드래프트킹스는 VIP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한다고 홍보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은 잦은 앱 오류나 응답 없는 자동화된 고객 지원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돈을 따는 일부 사용자의 베팅 금액을 제한하는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겉으로 내세우는 화려한 마케팅과 실제 사용자 경험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 레딧 사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VIP 사기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역겨운 사업 방식이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불평이 아니에요. VIP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단기적인 유인책에 불과하고 장기적인 혜택은 없다는 일부 사용자들의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이런 고객 불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구조적인 장애물도 존재하죠. 각 주마다 다른 규제, 그리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세금 인상은 직접적인 비용 압박 요인입니다. 숙명의 라이벌인 펜듀얼과의 출혈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요. 칼시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예측 시장도 잠재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 지원 문제로 인한 이탈 가능성, 또 예상치 못한 스포츠 경기 결과 때문에 단기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까지 드래프트킹스가 넘어야 할 산은 결코 낮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일리노이주 단 한 곳에서 세금을 올렸는데 이것만으로도 드래프트킹스의 2026년 EBITDA가 최대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단 하나의 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규제 변화 하나가 회사 전체 재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래프트킹스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할까요? 이제 회사의 미래 전략, 즉 2026년 이후를 내다보는 그들의 구체적인 게임 플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드래프트킹스가 절대 한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판타지 스포츠로 시작해서 스포츠 베팅, 아이카지노를 거쳐서 2025년에는 레일버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예측 시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과감하게 뛰어들었죠. 이건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진화시켜온 드래프트킹스의 DNA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래 성장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게 아주 영리한 전략인데 스포츠 베팅에 아직 불법인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거대 시장을 예측 시장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공략하는 겁니다. 둘째, 스포츠 베팅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은 아이카지노의 합법화를 더 많은 주에서 밀어붙이는 거고요. 셋째, ESPN 같은 거대 미디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하고 마지막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드래프트 킹스는 과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피할 수 없는 규제의 벽에 부딪히게 될 고위험 도박에 베팅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과 또 그들의 전략적인 대응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은 댓글로 남겨주세요.